파트는 뭐냐면 이 뒤에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입니다. 방금 전에 공부한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때 SPA 벡터 더하기 TPB 벡터가 0벡터가 되는 0이 아닌 ST가 존재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그런 ST가 존재하게 되면 ABP가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S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항시킨 다음에 S를 넘기면 PA 벡터가 PB 벡터의 어떤 실수배가 되잖아요. 방금 전에 공부한 그 이론을 우리가 적용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면 이제 T와 S의 부호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양수인 경우 또는 둘 다 음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 P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냐면 절대값 T 대 절대값 S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를 변형시키면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것은 PA 벡터, ST가 양수니까 PA 벡터의 S배하고 PB 벡터의 T배가 같다가 되니까 이 길이의 비가 T 대 S가 되겠죠. 양수니까 이제 절대값 T, 절대값 S라는 표현을 좋고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절대값 T 대 절대값 S로 내분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T가 양수고 S가 음수인 경우 또는 T가 음수고 S가 양수인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죠. 부호가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이제 3P 벡터 빼기 2P 벡터 이퀄 0벡터인 경우에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두 점 AB를 이은 이 직선상의 P가 있겠죠. 왜냐하면 PA 벡터가 PB 벡터의 실수배가 되니까 3분의 2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역시 이항시켜서 보시면은 PA 벡터, PB 벡터 얘 3배가 얘 2배가 같기 때문에 이때 P의 길이가 2이라고 한다면 이 BP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P의 위치는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P 벡터 빼기 3P 벡터가 0벡터인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AB를 이은 직선상에 누가 있어요? 점 P가 있죠. 점 P가 있는데 이때 2P 벡터랑 3P 벡터랑 이러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PB 선분 길이랑 AP 선분 길이비는 3대 2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P는 A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니까 그럼 이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일반적인 사실을 하나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P는 AB를 몇 대 몇으로? 이때 P는 AB를 절대값 T 대 절대값 S로 절대값 T 대 절대값 S로 외분하는 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뭘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증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다라고 하는 감을 잡고 뒤로 가자는 겁니다. 자, 저 뒤쪽에서 이걸 이제 훨씬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1차 결합 해석의 기본 2번 OP 벡터가 SOA 벡터 더하기 TOB 벡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OA 벡터와 OB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OA 벡터, OB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형성된 점 P의 해석인데요. 시점이 5일 때 이제 점 P를 어디다가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과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는. 이 경우에 이제 S 플러스 T가 1인 경우를 먼저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를 해석을 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1번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S 플러스 T가 1인 경우를 가지고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OP 벡터 위에서는 걸 다시 한번 그대로 써놨네요. OP 벡터는 SO 벡터 더하기 TOB 벡터라고 했을 때 S 플러스 T가 1이기 때문에 이 OP 벡터의 개수인 1을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S 플러스 T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SOP 벡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또 TOP 벡터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SOP 벡터를 이항해서 SP 벡터가 되죠. 그렇죠? OA 빼기 OP가 되니까 SPA 벡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를 이항시킨 결과는 뭐가 되냐면 TPB 벡터 이렇게 되겠죠. TPB 벡터. 얘가 뭐가 되겠어요? 0 벡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쵸? 방금 전에 봤던 그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봤냐면 방금 전에 이 앞에 슬라이드가 뭔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죠. 요건가요? 요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 요겁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얻어낸 결론이 뭐예요? 얘가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그 길이의 b는 t 대 s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는 내분이고 이 경우는 외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고요. 이제 뭐 그걸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P가 이 직선상에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만 봐주셔야 되냐면 T와 S가 양수인 경우만 상상을 하셔야지 T와 S가 음수인 경우, 적어도 하나가 음수인 경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뒤의 이론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T와 S가 양수인 경우를 상상하는 것으로 수업 목표, 학습 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역시 이 P는요, 누구와 누구에서 결정이 되는 점이냐면 S와 T, P라고 하는 것은 S와 T, A, B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입니다. P는 S, T, A, B에서 결정되는 점이죠. 누구와 무관한 점이라고요? O와 무관한 점입니다. O와는 관계없이 누구? S, T, A, B에 의해서 A, B를 T 대 S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호가 다를 때는 다르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O가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점 P의 위치는 A, B를 T 대 S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학생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앞에 슬라이드를 돌아가서 거기에서 요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요걸 들으셔야 됩니다. S 플러스 T가 이제 1이 아닌 경우를 요걸 바탕으로 해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는 S, T, A, B에서 결정되는 점이다. 누구와 무관한 점이다? O와 무관한 점이다. 이때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봤으니까 OP 벡터는 S 플러스 T로 묶어냅니다. S 플러스 T로. 그래서 여기서 S 플러스 T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S 플러스 T분의 S OA 벡터, S 플러스 T분의 T OB 벡터의 1차 결합. OA 벡터, OB 벡터의 1차 결합인데 어떤 1차 결합입니까? 개수의 합이 1인 1차 결합이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요 벡터의 시점을 뭐라고 했을 때, 요게 요 벡터의 시점을 O라고 했을 때, 요 벡터의 종점인 P는 바로 A와 B를 T 대 S로 내분한다는 거예요. 개수의 합이 얼마일 때? 1일 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 개수의 합이 1인 OE 벡터, OB 벡터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요 벡터의 시점을 뭐라고 한다면? O라고 한다면 이 벡터의 종점 Q는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어디가 되냐면 A, B를 T 대 S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새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를 T 대 S로 내분한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죠. 물론 T, S가 양수인 경우 가정하고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죠. 이때 이 Q는 누구에서 결정되는 점이라고요? S, T, A, B에서 결정되는 점이에요. 누구와 무관한 점? O와 무관한 점입니다. O. 여기 있는 이 O 있죠? O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점. 위에서 충분히 선생님이 얘기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역시 잠깐 멈춰놓고 뭘 하셔야 돼요? 이걸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 Q라고 하는 것, 개수합이 1인 1차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시점을 O라고 한다면 이 두 벡터의 동일 시점으로 한다면 이 벡터의 종점은 어디가 된다고요? A, B를 T 대 S로 내분하는 점 Q가 되는 겁니다. 1번하고 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OP 벡터는 S 플러스 T 곱하기 OQ 벡터가 되니까 요것으로부터 앞에 공부한 걸 가지고 OPQ가 어떻게 돼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O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때 Q는 O와 무관한 점이지만 이때 P는 그렇지 않죠. OPQ는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OQ를 연결한 저 직선상에 누가 있게 되는 겁니까? P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이의 B는 1대 S 플러스 T가 되니까 1대 S 플러스 T가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은 S 플러스 T가 1보다 큰 경우를 묘사하고 있죠. 1보다 큰 경우를 묘사하고 있고 S 플러스 T가 0과 1 사이인 경우는 P가 아마 OQ 사이에 있을 거고 S 플러스 T가 음수인 경우는 O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역시 직선상에 있겠죠. 직선상이 있으면서 O의 아래쪽에 배치가 될 겁니다. S 플러스 T가 음수인 경우는 역시 또 O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죠. O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Q는. 하지만 P는 O의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S 플러스 T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O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O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이 포인트가 Q가 될 거고 OQ를 이은 직선상에 P가 있으면서 OPQ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 또 길이의 B가 1대 S 플러스 T이기 때문에 1대 S 플러스 T. O의 위치에 따라 누구의 위치는 달라진다? P의 위치는 달라진다. 선생님 1번, 2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S 플러스 T가
1인 경우는 S 플러스 T가 1인 경우는 이 P의 위치는 누구하고 무관합니까? O와 무관하게 A, B를 T 대 S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는 이 P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O의 위치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 그런 점이 되죠. 하지만 두 가지 모든 경우에 이러한 1차 결합 형태의 벡터에서, 벡터 표현에서 여기 없는 것도 보셔야 돼요. 이런 표현에서 시점을 두 벡터의 동일 시점을 했을 때 이 벡터의 그 종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항상 어떤 점이 존재한다? O와 무관한 점 Q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번 케이스에서는 P가 바로 Q가 되는 거고 2번 케이스에서는 Q가 P하고는 다르겠죠. 그쵸? 어쨌든 1번, 2번 모두 누구와는 다른, O와는 무관한 ST, AB에서 결정되는 점 누가 존재한다? Q가 존재한다. 1번에서는 P가 곧 Q가 되는 거고 2번에서는 Q가 이러한 형태로 존재해서 그 Q를 가지고 O의 위치에 따라 P의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근데 가만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서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이해를 했는데 이 이해한 내용이 그러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수능 시험을 본다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잘 전달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잘 전달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경우라도 찝찝한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 때문에 이 이론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묶어냈잖아요. 묶어냈다라고 하는 건 S 플러스 T가 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0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 플러스 T가 0이 아닐 때만 이 소술이 성립하는 거고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고 S 플러스 T가 0일 때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 플러스 T가 0인 경우는 우리가 또 따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T가 0인 경우를 이제 뒷장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S 플러스 T. 그래서 S 플러스 T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S 플러스 T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를 보는데 그 두 번째 봤던 케이스는 뭐다? S 플러스 T가 1이 아니면서 0이 아닌 경우를 봤기 때문에 1이 아닌 경우 중에 S 플러스 T가 0인 경우를 또 따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S 플러스 T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T가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OP 벡터를 다시 써주면 SOB 벡터 빼기 SOB 벡터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러한 논법에서 앞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SBA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SBA 벡터. SBA 벡터는 뭡니까? SBA 벡터는 여기 이제 A와 B가 있으면 A, B를 이은 이 직선상에서 SBA 벡터는 S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 정도의 점을 하나 찍어줄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의 B가 1대 S가 됩니다. 요때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1차 결합에서는 1번, 2번 케이스, 3번도 포함이 됩니다. 3번도 포함이 돼서 항상 누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O와 무관한 점 Q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STAB에서 결정되는 점 Q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ABST에서 결정되는 점 Q가 요곳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이 Q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SB 벡터를 뭘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BQ 벡터를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Q가 바로 STAB에서 결정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모든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모든 경우를 다 보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O와 무관한 점 Q가 존재하죠. O와 무관한 점 Q. 다시 말해서 이러한 1차 결합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 해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무관한 점? O와 무관한 점 Q를 잡아가지고 O를 통해서 P를 해석하는 것이 이 1차 결합 해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P의 위치가 누구에 따라 S 플러스 T가 1이 아닌 경우는 P의 위치가 O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누구와 누구를 가지고 해석한다고? O와 Q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아까는 1번과 2번에서는 뭐 했냐 하면 이 OPQ가 왜냐면 OQ 벡터로 이걸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BQ 벡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OPQ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BQ 벡터하고 OP 벡터가 뭐한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O의 위치와 Q의 위치에 따라 P 위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같으니까 이렇게 O가 여기 있으면은 뭐 P의 위치가 거기가 되겠죠. 물론 길이는 똑같은 형태로.